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 전해드릴 분들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백합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에요. 힘내십시오. 경칩입니다. 예. 경칩에 개구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어떻게 울어요? 개굴 너무 빨리 개굴. 나오면 안 된다. 그건 맹꽁이 아니에요? 맹공입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무거운 뉴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배종찬 소장님, 네. 오늘도 아주 무거운 소식 준비해 오셨는데 네.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아, 왜 이러세요? 요즘 봄이라서 이러신 거예요? 그렇게 구박을 하시더니 평소대로 해주세요. 이상해요. 아, 미안해요. 사탕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사탕 관리. 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요즘 뭐 대한민국에서 이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오전에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가 됐다면서요? 조금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 윤석열 네. 총장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빅데이터 언급량 조사를 해보면 키친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요? 예, 치킨보다도 오. 치킨은 검색량이 정말 꾸준히 높은 언급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검색량이 제일 많은 단어가 제일 많은 치킨. 단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치킨 뭐 먹을까? 후라이드 먹을까? 양념 먹을까? 마늘 먹을까? 간장 먹을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앞설 정도였습니다. 치킨보다 앞섰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를 제거했습니다. 예. 오전에 수리가 됐는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이렇게 빨리 처리한 것은 그만큼 논란과 파장을 최대한 조속히 일단락시키려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의지로 읽힙니다. 어제 3시쯤에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이 윤석열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는 거를 아주 짧게 25자로 네. 아주 간결하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군더더기 없이 아주 25자로 그러니까요. 간결하게 그 청와대에서도 허리케인 라디오를 자꾸 듣나 봐요. 애청한대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요. 다 했어요, 이제? 끝입니다. 간결하게. 간결하게. 자, 근데 배 교수님. 네. 이 두 분이 저 베베 씨랑 베베 꼬이시지 말고. 배 교수님. 올 초만 하더라도 윤석열 씨가 이제 임기를 다 채울 것 같더만 넉 달 앞두고 말이에요. 네. 왜 사퇴를 했을까? 뭐 해석이 뭐 분분한데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유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문제가 이제 결정적인 이유로 지금 꼽고 있는 거죠. 일단 그 얘기는 표면적인 주장입니다. 진짜 속내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중수청이 뭐냐?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인데요. 지금 민주당 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시즌2의 핵심입니다. 즉 지금까지 검찰개혁 시즌1 하면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네. 공수처 설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즌1인데 시즌1은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끝난 거고요. 뭐 지금도 진행 중이죠. 공수처가 아직 완전히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시즌2는 검찰에 남겨둔 수사 기능이 아직까지 6가지가 있거든요. 중요 범죄, 6대 범죄,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뭐 방위 산업, 대형 참사. 그런데 이 부분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오자. 그래서 중요범죄 수사청, 중수청을 만들어서 법무부 산하에 놓자. 즉 다시 얘기하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 분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은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줄임말로 요즘 검수완박이라고 그래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이죠. 여기에 맞서서 미리 단어를 준비했어요. 부패 완판이 문제가 된다. 즉 뭐냐? 그저께 대구 갔을 때 그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부패 완판은 또 부정부패가 완전 파친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하면은 이건 이제 준비된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미리 사표를 내면서. 그런데 이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평소에 자신이 주장했던 말을 스스로 번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자신이 장기적으로는입니다. 조건부지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맞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주장을 하면서 사퇴의 명분을 만들었거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검찰총장의 직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라고 했는데 그걸 그만뒀거든요. 식물총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임기는 지키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대단한 우리 최일구 앵커네요. 아이고.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검찰 개혁 방향하고도 역행한다는 거예요. 즉 그게 뭐냐? 검찰 개혁은 이 시대의 과제고 국민들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고 그 핵심 포인트는 지금 독점돼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쪼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계속해서 수사권도 갖고 기소권도 갖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사퇴를 한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세계적인 추세다.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최일구. 글로벌 스탠다드. 왜요? 수준 높다. 아니 저는 영어 쓰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 좋아서.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만 영어 써야 돼요? 글로벌 스탠드가 어렵거든요. 아니 간결하게 준비하는 앵커, 공부하는 앵커. 하여튼 저 배종찬 소장님 네. 재미 유학파 앞에서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오케이. You're welcome. 뉴욕 특파원도 있는데 까불지 마세요. 뉴욕 특파원. 참 배종호 교수는 뉴욕 특파원이시지. 근데 왜 영어를 안 쓰세요? 아 이거 뭐 단둘이 있을 때 간결하게 넘어가죠. 목포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검찰총장의 그 임기를 다 채우질 못했는데 검찰총장 임기가 몇 년이죠? 검찰총장 2년. 임기가 2년입니다. 네, 2년. 7월 24일까지가 그렇죠. 원래 임기였습니다. 2년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네,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될까요? 두 개만 치죠, 뭐. 2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중수청은 근데 네. 배 교수님 명분이고 사실상 정치하려고 대선 나가려고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 정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실 것 같고. 뭐 이런 행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골적으로 해버렸어요. 첫 번째로는요. 언론에 사전 인터뷰를 기획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먼저 조중동하고 안 하고 어디하고 했냐면 국민일보하고 했어요. 3월 2일자 신문에 났죠. 그렇죠. 그게? 조중동하고 하면 또 다른 데서 안 받으니까. 예. 그리고 국민일보 한 다음에 어디하고 했냐면 3일. 중앙일보하고 했어요. 아, 중앙일보하고. 그리고 보수의 심장인 TK 그렇죠. 대구를 방문했어요. 3일 날 간 거예요. 네, 딱 주목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어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던진 메시지예요.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 법치주의를 말살한다. 민주주의를 퇴보한다. 국민에게 피가 돌아간다. 라면서 인터뷰에 주장을 했는데 예. 중수청을 설치하면은 결정적인 사퇴 메시지 내용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이치에 있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성대모사한 거예요? 이게 마치 대통령 같은 얘기 아니에요? 비슷하진 않은데 자, 격려상으로 사퇴하라니까. 아니 근데 사탕도 사탕이지만 여기 중요한 포인트. 예. 검찰총장이라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자리니까 수장이니까 검찰 조직에. 근데 자기는 이제 물러났거든요. 자연인이거든요. 네. 근데 자연인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까? 즉 그 얘기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거겠죠. 라는 얘기를 뒤집어서 한 것 아닐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자, 배 수장님. 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내년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잖아요. 네. 이제 대선- 1년 딱 남은 건데 1년하고 1년 며칠 앞두고. 남은 건데 네. 대권 구도가 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어때요?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전 대선을 1년 남겨두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7월 임기까지 마무리한다면 에이 대선은 출마 안 하겠지 이런 전망이 더 많았었는데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선 사퇴 이 검찰총장직 사퇴 전에 실시된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최근에 이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연락을 받아서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23.6%, 네. 이낙연 대표가 15.5%, 윤석열 전 총장이 15.5%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지지율인데 향후 실시되는 조사에 많이 떨어진 거예요, 윤석열 총장 그렇죠. 지지율이. 아주 높았을 때는 다른 1위까지 했었잖아요. 1위. 조사 기관이 결국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랬었는데 이렇게 사퇴함으로써 이제는 앞서 백헌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인 윤석열, 대권에 도전하는 윤석열로 평가를 받으면서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더 결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여론조사 전문가시라 정치 뉴스 분석이 탁월하십니다. 배 소장님, 네, 존경합니다.
역시. 아, 요즘 왜 이러세요? 쟤? 앵커 진행이 탁월하네요. 정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인데 어때요, 배 교수님?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당장 준다고 봅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악재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악재가 검찰 누구한테 악재예요? 여권에 당연히 악재죠. 아, 여권에 왜냐하면 악재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공격하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악재고요. 그리고 이제 반문재인 연대가 생길 수가 좀 있어요. 네. 구심력이. 그리고 명분이 좀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정치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정치하려고 사전에 다 맘먹었네. 그래서 역풍이 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쉴 것 같은데 문제는 본인이 대권 도전하는 건 틀림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뭔가 이 범야권에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4월 7일 선거가 대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나중에 또 지분을 요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기여를 할까? 역시 첫 번째로는 강연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 강연. 네, 강연을 코로나 다니면서. 시대 어떻게 강연을 해요? 뭐 나름대로 그게 또 온라인 강의도 있거든요. 온라인? 줌이라는 거 알죠? 줌 강의.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제가 네. 고민한 문제가 아니고. 근데 뭐 교수님이니까 그건 잘 아시고. 오케이.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중요한 수사들이 있거든요. 뭐 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 예. 그래서 그런 수사의 고비 때마다 또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것이다. 뭐 이제 페이북 같은 걸 통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또 윤석열 총장이 페이북을 하나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페이북 앞으로 가지고 하겠죠. 기사 나온 경우는 못 봤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의 귀재거든요. 그래서 뭐 언론 플레이를 좀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범보수가 세게 결집하면은 세상에 다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범진보도 세게 결집한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보수하고 범진보가 최대한 결집을 할 것이다. 네. 자, 이렇게 범보수, 범진보가 최대한 결집해서 1대1 대결 구도로 가면 과연 누가 유리할까? 예. 누가 유리해요? 누가 이길까? 한 달만 기다려 보시고 혹시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가 네. 뚱커벨 여기서 얘기를 해보실래요? 기다려봐야죠. 내가 기다려보자 했는데 본인도 네. 기다리자면 어떡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이 뭔지를 알려면은 전화해서 취재하면 될 텐데 전화번호 몰라요? 아니 그러지 말고 네. 전화해서 저 최일구입니다. 허리케인에 한번 출연하십시오. 딱 네. 요청하세요.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전화번호요? 예. 그 정도 아직 모르십니까? 그거 배 교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하시죠. 예. 아니 근데 윤 총장의 사태가 윤 전 총장의 사태가 꼭 저는 악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층 내에서는 더 결집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20대 진보 또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보궐선거의 성격상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선거판을 뒤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진보층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더 투표 적극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동안 좀 느슨했던 부산까지도 지지층이 맹결집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지지층에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호재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오늘 것으로 두 보입니다. 분이 잠깐만요. 두 근데 분 제 얘기를 좀 경청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악재고 나중에 네. 잘 들었어야 돼요. 범보수, 범진보가 1대1로 결집하니까. 지금 뭐 한 달이면 단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당장은 단기죠. 배 교수님은 이 좀 악재가 될 것이다. 단기. 단기 쪽에는 네. 단기. 단기죠. 뭐 네.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이면 단기죠. 배 소장은 오히려 호재가 될 거다. 네. 두 분의 전망이 오늘따라 이렇게 배배 꼬이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요. 제가 말한 단기는 예. 10일 정도고 선거일 때까지는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저 유튜브로 철마 청취자께서 배 소장님이 다른 데 갈까봐 최일구 앵디가 꼼짝 못하고 사탕 발림하고 있다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존경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여야 모두가 양측 진영이 윤석열 전 총장 사태를 듣고서 이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때요? 양측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양측 반응은요. 그동안에 여권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를 좀 자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때리면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전이죠. 몸집을 불려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최악의 정치 검찰이라면서 맹공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반사체일 뿐이고 자체 발광체는 아니다. 결국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네. 소모품으로 전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야권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여권 사람이지 야권 사람 아니다 했는데 입장을 바꿨어요. 이제 야권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야권에서는 영시하면서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선거 후에 보수가 대정계 개편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어떻게 될 건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한다. 그러면 5연패한 거거든요. 큰 네. 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지금 7연패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입지 기반이 나빠질 것 같아요. 물론 보수가 괴멸되면서 자기가 보수의 대표될 가능성은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만은 안철수 이 사람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중도 보수를 안철수와 손잡고 재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움직임이 다시 여권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이재명 지사가 여권에서 선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구도로 갈 경우는 이재명 지사의 일강 구도 입지가 더 공고화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설치면은 친문 핵심 진영에서 더 위기의식 가지고 결집해서 친문 후보를 옹립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선 앞두고 큰 판이 요동을 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입니다. 뭐 두 분 전망 듣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얘기 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라는 거. 그럼요. 그럼요. 앞으로 어디 방향으로 튈지 네. 또 더군다나 오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에 이런 네. 전망을 하니까 더 통통 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내부 조직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 같은데요.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사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가 높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 그러면은 검찰 조직 사수의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 흔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정도로 검찰 그러면은 본인의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듯한 이 의지 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 분위기가 높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박탈 위기에 무책임하게 조직을 떠난 총장이라고 하는 비판도 내부에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안에서 그러니까요. 저 정부 여당하고 좀 더 조정을 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 입장을 꾸준하게 대변하는 떠났다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의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 내부의 공감도도 유지되겠지만 네. 정치인 윤석열이 돼서 나 대통령 될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우리 저 최일구 앵커님 말씀에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요. 예. 윤석열 총장의 이번 사태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 무슨 부정. 얘기냐면은 본인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정치 행보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걸어왔던 모든 강골 검사로서의 행위가 다 정치적인 행위가 돼가지고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검찰 중립성이 지금 제일 우리나라 역사에 문제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검찰의 중립성 자체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례를 남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제가 볼 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임기를 지켰어야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본인이 소신대로 주장한 대로 맞서 싸웠어야죠. 네.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하겠다는 공식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치를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안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네. 만약에 안 한다면 제가 짜장면 10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하마평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뭐 하마평 무성한데요. 굉장히 지금 청와대 어려운 인사예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첫째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상당히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이성인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희대 후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조남관 현재 검찰총장 권한대행 그리고 또 김호수 전 법무차관도 있는데 이분들보다는 지금 급부상하는 사람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수사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대립각을 세운 인물인데요. 누가 되든 간에 청와대 현재 좀 충격을 휴지기를 갖고 상당히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는 그런 인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어요. 자, 윤석열 사태 다음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자, LH 얘기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LH 직원 투기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어제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들을 향해서 이번 직원 투기 의혹은 정말 심각한 잘못이었고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재차 국민들에게 사과를 표했습니다. 예. 배 교수님, 근데 변 장관이 직원 감싸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정무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도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했어요. 네. 국민들의 감수성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LH 투기 의혹 임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산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신도시가 갑자기 지정이 되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리고 또 토지 수용되면은 이익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해명들 지금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임직원들이 하는 해명하고 똑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합동조사가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국토부 장관이 이미 결론 내린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발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 소장님, 그 네. 민변하고 참여연대 쪽으로 말해요. 정치인 공무원들 투기 의혹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LH 직원 투기를 밝힌 것도 제보를 받아서 민변과 이제 참여연대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민변과 참여연대로 정치인 그리고 LH 외에도 다른 공무원의 관련 땅 투기 제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LH의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LH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공사들도 사전 정보를 통해서는 아니든 간에 이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이재성님께서 배 교수님 음성이 좋습니다. 이런 칭찬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아마 최일구 앵커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넉 달 앞두고 어제 사의를 밝혔고 오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퀴즈입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몇 년일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모든 것을 아는 백훈 교수님이 아까 저한테 몇 년이라고 1년은 그랬죠? 1년은 좀 짧고 아니, 3년은 길지 그게 않아요? 아니고 아까 저 뚱커빌께서 저한테 2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예요?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 소장님 이제 끝내도 네. 될까요? 아니 왜 이러세요? 네. 저 이러면 방송 못합니다. 자, 좀 시간 지금까지 남았나 보죠?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배정호 교수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